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3차 시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수학2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게 되네요. 그죠? 네, 이른감도 있고 그렇긴 같은데 어디 한번 네, 뭐 빨리 끝나서 좋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네요. 네, 근데 뭐 오늘도 이제 길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이팅해서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거리, 우리가 이전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17차 시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뭐였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적분을 배웠으니까 이제 속도를 그러면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위치가 나오고 위치를 가지고 거리를 구한다. 결국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번 23차 시의 수업 목표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차 시에서 이제 요걸 알고 있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고, 그거에 이제 뭐다? 절대값이 전부 다 이제 거리, 속력, 가속력,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했던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인 걸 우리가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늘 배울 건 이게 다예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라고 합니다. 그럴 때 시각 T는 A에서 점 P의 위치가 X0이면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XT는 어떻게 나온다? 처음 있던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만큼 이제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x는 t에 관한 함수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를 xt는 x0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u의 du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책에서는 일단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의 dt 쓰는데 여기에 있는 t가 같다고 해서 헷갈릴까봐 일부러 그냥 u라고 적은 거고요. 그런데 적분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됩니다. t에 관한 적분을 해서 거기에다가 부정적분의 t를 갖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니까 굳이 u로 안 바꿔도 되지만 일단 처음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할까봐 그냥 바꿔서 적었다. 그냥 나름의 배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부분은 T의 위치의 변화량.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이게 점 P의 위치라고 했고요. 그때 P의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의 DT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T는 A에서 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S라고 이제 두죠. 저는 맨 처음에 D라고 할 줄 알았어요. 디스턴스 해갖고 D라고 할 줄 알았는데 S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S라고 두면 어떻다? S는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VT의 DT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가 됩니다. 네,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보면 1번 일단 뭐합니까?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를 이제 구하는 거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이고 시각 T는 A에서의 위치가 X0라고 하면 처음 위치가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이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이제 출발을 할 때 A에서 이제 시작하는 위치가 VA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VA는 이제 X0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위치의 도함수가 VT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XT는 VT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인티그랄 A에서 T까지 VU의 DU는
이제 xt-xa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부정적분이니까. 이때 xa는 이제 x0라고 뒀으니까 여기 대신에 그냥 x0 이제 둬서 어떻게 한다? xt는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위치의 변화량 델타 x잖아요. 그죠? 델타 x는 xb-xa니까. 근데 이거는 v의 부정적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분끼리 서로 뺀 값은 정적분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의 dt는 xb-xa다. 두 개 같다. 라고 이제 하면 됩니다. 여기에 xt는 vt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적분 값은 부정적분의 차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분의 차라고 하기에는 또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 부정적분의 b 넣고 부정적분의 a 넣고 그 함수값의 차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거리는 이제 어떻게 왜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냐 보면 네, 시각 t는 a에서 b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 s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닫힌 구간 a, b에서 v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xt는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xt의 도함수가 vt니까 미분한 게 0보다 크다. 그러면 xt 원래 있던 원시함수는 증가함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s 움직인 거리는 위치가 b가 더 크고 a가 더 작으니까 두 개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즉 여기서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양으로 가고 있으니까 S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나타난다? 위치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뺀 값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값은 이때 양이니까 VT가 양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한 거랑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닫힌 구간 A, B에서 VT가 0보다 작다. 그 말은 이제 XT는 감소함수다. 원시함수인 XT는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원시함수는 감소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 S는 요 그래프를 참고해서 보면 원래 XA에서 XB까지 P가 움직였는데 맞죠? 음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였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될 때 움직인 거리 S는 어떻습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A-XB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고요. 그리고 아래급 위급 바꿔줘서 마이너스를 달아서 이렇게 하면 VT는 이러면은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VT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다 라고 형태가 요렇게 똑같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약에 닫힌 구간 A, C에서 양인 부분이 있고 음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B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요. 어떤 구간에서는 양이고 어떤 구간에서는 음이라고 하면 양이고 음인 부분만큼 이렇게 따로 적분 구간을 떼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예, A에서 C 사이에 있는 T에서는 XT는 증가하다가 T는 C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 후에 그 다음에 C에서 B 사이에서는 다시 감소를 한다 해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럴 때 여기에서 그러면 X는 원래 A에서 출발했는데 그래서 X는 C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운동 방향을 꺾어서 다시 B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여기 있는 빨간색 화살표만큼 움직였고 맞죠? 그게 S1이라 하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만큼 또 움직였죠. 그래서 S1이라고 하는 거는 XC-XA로 표현할 수 있고 X2는 XC에서 XB만큼 이렇게 뺀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정적분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아래끝 위끝 뒤에 있는 부분 바꿔주면 마이너스 달아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감소를 한 만큼 감소니까 이제 VT가 음이었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서 이거는 양이 되어서 절대값 함수로 똑같게 되니까, 피적분 함수가 똑같으니까 적분 구간을 합해가지고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계속 증가를 하든 아니면 감소를 하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어쨌든 움직이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다 거리가 어떻게 나타나진다. 속도를 절대값 한 다음에 끝에서 끝까지 적분을 한다. 요 표현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된다. 움직인 거리 S는 속도에 절대값을 붙여서 이제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참고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헷갈렸던 거라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인티그랄 A에서 T까지 VU의 DU. 단순히 이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X 프라임 T, X 프라임 U의 DU의 적분, T까지 적분한다 라고 하는 요 표시는 단순히 속도를 적분해 갖고 이게 바로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은 뭐다? T는 A에서 T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지, T일 때의 위치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T일 때의 위치는 무조건 여기에서 위치의 변화량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처음 있던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이제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T일 때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이 합해진 값이다 라고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요거 그냥 적분값, 정적분값은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헷갈리게 조심하세요. 자, 예제 1번을 보면 좌표가 1인 점에 처음 위치다, 맞죠? 이게 x0예요.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 요렇게 이제 나타나 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 뭐냐?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 XT 이렇게 둘 수 있고, 처음 위치의 변화량 해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처음 이제 시각은 0이고 T까지 움직인다 해서 이제 식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적분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시각 T는 1에서 T는 3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한다? 속도를 1에서 3까지 정적분한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예제 2번,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2고요.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시각 T는 1에서 T는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네,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 VT의 함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왜?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필요한 게 뭐다?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축으로 했을 때 1이랑 T는 1이랑 2에서 이제 만나니까 1과 2에서 만나게끔 이렇게 이제 VT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인 거리는 1에서 3까지 VT의 DT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X0라고 쓸 수 있지만 그러면은 X 0이라고 할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고 해요. 자, 그렇게 이제 두고 하면 근데 문제 푸는데 이건 필요가 없네요. 그죠? 필요 없는 값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해보면요.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해보면 1에서 3까지 절대값 VT의 DT다 라고 해서 적분 구간을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나눠주죠. 왜? 여기서 음이었고 여기서 양이니까. 그래서
음인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 풀어주고 양인 부분은 그대로 절대값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적분값을 각각 구하죠. 각각 구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산을 끝까지 안 해요. 저는 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종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정적분값에 여기에는 앞에 있는 정적분값은 마이너스를 붙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뒤에 있는 정적분값은 그냥 이제 더하기 해주면 요렇게 2 없어지고 분모가 3인 것끼리 계산하고 분모가 2인 것끼리 계산을 해주면 요렇게 되어서 1이네 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수평인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로켓의 t초의 속도가 이렇습니다. 딱 봐도 어때요? 처음 속도에다가 10t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면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니까 중력과 속도의 반대로 움직이니까 식이 이렇게 이제 된 거 알 수 있겠다, 맞죠? 그렇죠. 처음 속도이고 중력과 속도 반대로 받으니까 마이너스 붙였다. 중력과 속도를 이렇게 이제 본다는 말이죠. 이 말은 어쨌든 식을 분석하면 그랬고요.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사실 이건 상관없죠. 물리 시간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궁금할까봐 한번 말한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번 아는 척 해봤어요. 자, 그럴 때 속도가 vt라고 합니다. 물로켓이 지면으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떨어질 때 왜 이게 지워졌냐? 움직인 거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t는 처음 위치는 0이었죠. 지면이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u의 du 해서 식을 t에 관한 식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로켓이 지면으로 떨어지면 xt는 0이라는 말이니까 그때 0이 되는 t 값은 t는 0 또는 t는 6이다. 따라서 이제 0에서부터 출발해서 시간이 6까지 이제 로켓이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였고 그 다음에 x가 2차 함수죠. v가 1차 함수였으니까 x는 2차 함수고요. t는 3일 때 이제 최고 높이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거 이제 움직인 거리는 뭐겠어요? 일단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이 높이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3에서 x0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x3에서 x6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요 높이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3초에서 6초까지는 요 높이까지 떨어진다. 사실은 이거 2배를 해도 되는 거긴 하죠. 그렇죠? 왜? 이거 0이고 이거 0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3일 때의 위치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움직인 거리는 90m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풀이를 해보면 VT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0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하는 그 식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이제 다음과 같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위로 올라간 만큼 밑으로 떨어지지 그 말고는 이제 요 이후에는 이제 없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똑같이 대칭이 되게끔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0에서 3만큼 움직인 것만큼 이렇게 1차 함수가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랑 대칭이 되게끔 3에서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 그려주면 6에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삼각형만큼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3만큼 갔으니까 3에서 6만큼 가겠구나. 멈추는 건 6에서 멈추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VT와 T축 그리고 T는 0, T는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그게 움직인 거리잖아요. 그 부분의 넓이가 움직인 거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면에 닿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적분 값은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고 그게 이게 대칭이니까 두 개 똑같이 생겼죠. 합동이다. 그래서 이제 움직인 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2배 해줘서 90m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대부분 이제 나오는 함수 그래프가 이럴 거예요. VT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되면 굳이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x3 넣고 x0 넣고 두 개 이제 움직인 거리니까 움직인 거리는 위치의 변화량의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위치 변화의 절대값이니까 그거 절대값 세서 이제 계산을 해줘도 되지만 대부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굳이 2차 함수로서 VT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요렇게 이제 뭐예요? 삼각형과 사각형의 합으로 나타나니까 그때 굳이 이제 부정적분을 하지 말고 그냥 보고 그냥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제 얼마만큼 한다라는 연산으로 푸는 게 간단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적성에 맞다 하면은 이 풀이대로 하고 이게 맞다 하면은 요 풀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풀이 방법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대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강의 중간중간마다 너무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뭡니까 한번 이렇게 풀 때 연속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부득이하게 좀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썼다. 물론 30분 넘는 강의도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짧게 하고 싶었어요. 저도 최대한 짧게 하고 싶었지만 설명을 이제 그래도 이제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이제 길게 뽑아서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수업. 수투 내용은 사실 이게 끝인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능이나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뭐 몇 차시 다시 1, 몇 차시 다시 2 해갖고 붙는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확인하면서 내용 또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네, 긴 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